자, 요거는 이제 1주택 생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집이 하나가 비과세잖아. 1주택이. 그죠? 근데 집이 2주택인데 세법상 1주택으로 봐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는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다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왜냐면 얘보다 뒤에 나오는 보유기 같은 데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요거는 그리고 단독으로 거의 시험에 잘 안 내요. 지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요거 있죠. 일시적 이득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요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에 여러분이 집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집이 하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집을 팔기 전에 새로 뭐 했어요? 신규로 주택을 취득했어. 그럼 집이 2개가 됐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집이 2개인데, 자, 이때 이 중에 하나를 먼저 팔면 2주택인데도 1주택으로 봐주겠다라는 규정이죠. 근데 가장 기본이 이건데, 자, 집 사고 여기 새로 샀어요. 근데 이 조건이 있어. 이걸 사고 나서 1년 지나고, 그죠? 1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얘를 사고 이 집을 산 날로부터 얘를 3년 안에 팔면 돼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현재 얘가 몇 주택이요? 2주택이잖아요. 근데 이 조건을 갖춰 팔면 얘를 몇 주택으로 봐줘요? 1세대 1주택으로 봐줘요. 그럼 난 2주택인데 1주택으로 봐주니까 얘를 팔았는데 얘가 만약에 보유도 2년 하고 거주도 2년을 했다. 그럼 뭐도 받을 수 있는 거야? 비과세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비과세 되는 건 아니죠. 이렇게 팔았다고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니지. 왜? 비과세는요 1세대 1주택이 비과세가 아니라 2년 이상 보유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얘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1주택으로 봐주는데 그 요건까지 충족이 되면 비과세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몇 주택인데도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죠. 자, 이게 그런 조건입니다. 근데 조건이 1년 지난 다음에 얘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안 지난 데서 사면 얘는 혜택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몇 년 안에 팔아야 돼요? 3년 안에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예외가 뭐 있냐면 요 기준 집이 여기 있어요. 교정 대상자. 서울에 집이 하나 갖고 계신데 1년 지나고 어디 걸 샀어요? 서울 집을 또 샀어요. 그러면 얘를 1년 안에 팔아야 돼요. 그리고 요 집에 새로 산 집으로 1년 안에 전입을 해야 돼요. 그래 혜택을 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 있을 때는 1년 안에 팔아야 돼요. 그리고 전입도 새로 산 집으로 1년 안에 원칙적으로 전입을 해야만이 혜택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럼 만약에 둘 중에 하나는 조정이 아닐 수도 있죠. 자, 여러분 서울에 살고 계신데 1년 지나고 아산 집을 하나 샀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산 집을 산 날로부터 서울 집을 몇 년 안에, 그땐 3년 안에 팔면 돼요. 왜? 하나는 조정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조정일 때만 1년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조정이 아니면 1년 지나 몇 년 안에 팔면 돼요? 3년 이내에 팔면 됩니다. 그럼 1주택으로 봐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뭐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일인데 뭐 이분 대부분 다 아시죠? 아는데 이제 모르는 분들은 또 이거 자기가 비과세 받을 상황이 되는데도 몰라가지고 기한 지나가지고 못 받는 경우도 있죠. 실제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가장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조정이잖아요. 근데 저것도 막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 집을 언제 샀느냐에 따라 또 규정이 좀씩 다르긴 합니다. 19년이니까 19년, 20년, 21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개정된 게 요게 원래 2년이었거든요. 2년 안에 팔아도 됐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2019년 12월 16일인가 그래요. 그거 이후에 사신 분들은 얘를 그럼 1년 안에 팔아야 되고 이 집을 그 전에 샀으면 2년 안에 팔아야 되죠. 근데 지금 2년 거의 다 됐죠. 12월 16일이니까 지금 12월 달이잖아. 그죠? 그럼 거의 유명무실한 거죠. 그럼 결론은 몇 년 안에 팔아? 1년 안에 팔아야 된다는 얘기지. 전입도 1년 안에 해야 됩니다. 요게. 근데 조정이 아닐 때는 몇 년? 3년 안에 팔아도 된다. 그죠? 이런 것만 그냥 개념만 보세요. 이거는 세부적인 얘기는 나중에 이게 크게 많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많지 않아요.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것들이니까 지금은 그냥 1주택 특례가 집이 2개인데 하나로 봐주는 게 있구나 정도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얘보다 이 보유 기간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험에 제가 볼 때는 이쪽에서 나오면 얘가 제일 나올 확률이 제일 높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유를 2년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서울 조정 대상 지역은 뭐 또 해야 돼요? 2년 거주도 하셔야 돼요. 그럼 보유 기간은 뭘 가지고 따질까요? 나 몇 년 보유했어 그러잖아요. 그럼 그 보유 기간은 뭘 가지고 할까요? 산정할까요? 뭐 일반적으로 나 몇 년 보유했다고 하잖아. 그럼 뭘 가지고 증빙을 하나요? 보통? 공부상으로 따집니다. 등기부상이 대표적이죠. 보유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 기간이잖아요. 그죠? 그럼 뭘로? 공부상, 즉 대표적인 등기부 등본이죠. 등기부 등본상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아니면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은 그 집에서 뭐 또 하셔야 돼? 거주도 2년 하셔야 되죠. 그리고 그 거주 기간은 뭘 가지고 산정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2년 거주했다 입증을 해야 되잖아. 그래야 비과세가 될 거 아니에요. 뭘 가지고 입증해? 살았다는 걸. 그죠? 등본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 전입신고하고 전출신고하죠? 그 기간을 가지고 2년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들어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전출신고하면 그걸로 2년 거주를 따져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 게 뭐냐면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자기가 집을 이제 팔아야 되는데 비과세를 받아야 되니까 이 사람이 전세를 주고 딴 데 가 있으면서 세입자한테 뭐라 그래요? 전입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내가 전세금을 깎아주겠다.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과거에. 그거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깎아주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죠? 전입신고 안 해버리면 나중에 이거 어떻게 보호받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왜 전입신고 하지 마라 그래? 주인이 자기가 전입신고 돼 있어야 나중에 팔 때 비과세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옛날에 이 거주 조건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오래전에 3년 부에 2년 거주 있었어요. 그러다가 폐지됐다가 다시 지금 부활한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럼 뭐 죽는 거지. 재산 다 날리고 그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근데 여기는 뭐야? 네가 2년 보유하고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도 한 걸로 봐주는 특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건설 임대주택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인데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옛날에 왜 임대아파트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임대했다가 일정 기간 하고 임대하고 나서 일반 분양하는 임대아파트. 복도식 아파트가 옛날에 많이 있었죠. 임대아파트는. 그죠? 해놓고서는 일정 기간 임대했다가 끝나면 일반 전환은 옛날에 기본이 5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자, 임대사업자가 임대아파트를 임대했어요. 갑이 여기에 임대 들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5년을 살았어요. 근데 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 끝나니까 분양을 했어요. 그죠? 임대사업자가 분양을 했는데 이 사람은 다행히 능력이 돼서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받아서 본인 앞으로 등기 치고 나중에 사정이 생겨서 1년 후에 얘를 팔았어요.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보세요. 새 들어가서 5년 살다가 분양하는 걸 받아서 등기 치고 1년 후에 얘를 팔았어요. 자, 그럼 이 갑은 이 주택의 보유 기간은 몇 년일까요? 1년이죠. 보유는 1년이죠. 여기 내 거 아니 남의 걸 내고 보유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임대사업자까지. 보유는 내 앞으로 등기가 돼야지 그때부터 보유가 되는 거죠. 그건 1년밖에 보유 안 했죠. 그죠? 그런데 얘는 뭐라고요? 요 임차일로부터 요 주택의 양도일까지 여기서 뭐 했으면 5년 이상만 살았으면 보유에 관계없이 비과세 주겠다 그 뜻입니다. 그 얘는 지금 5년 거주했으니까 등기치고 그 다음날 팔아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5년 이상 뭐요? 거주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는 보유도 안 따지고 거주 안 따지고 무조건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무조건 뭐예요? 수용됐어요. 그죠? 여러분 집이 하나인데 뭐가 됐어? 강제 수용이 됐어요. 근데 난 보유 2년 못 했는데 강제 수용해가고 너 2년 보유 못 했네? 너 세금 내? 이건 아니죠. 무조건 해줍니다. 보유, 거주 안 따지고.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지만 그 주택을 아무 때나 사면 안 되지. 조건은 이제 사업인정 고시 전에 사야 된다.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면 공법 배우시면 사업인정 고시가 났다는 얘기는요. 이제 대놓고 수용을 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집을 산 다음에 1년 있다 수용되니까 나 보유 1년밖에 못 했는데 수용했으니까 비과세 해줘? 안 해준다는 얘기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걔만 놓고 봤을 때는 강제 수용된 거니까 이런 뭐 해주겠다? 무조건 해주겠다. 근데 수용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얘가 도로가 난다는 거예요. 그 수용을 하는데 요만큼만 수용할 수도 있죠. 왜? 도로가 여기까지밖에 안 나. 그럼 지적도 떼봤더니 지형도면에 라인이 이렇게 거의 있어요. 그럼 도로가 여기까지만 난다는 얘기다. 그 수용은 요만큼만 하거든요. 여기는 안 해갑니다. 왜? 여기 수용 대상이 아니니까 여기만 해줘. 그 문제는 뭐예요? 이 짜투리 쓸모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 추가 수용 안 됩니다. 절대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거 수용되고 이 짜투리도 몇 년 안에 팔면 5년 이내에 팔면 대신 뭐는 해줄게?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죠? 웃긴 거죠. 이게 팔립니까 이게? 팔려봤자 헐값에 팔리겠지. 뒤에 있는 사람한테. 그죠? 그래서 이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보유도 상관없고 거주도 상관이 없다. 그 얘기고요. 또 하나는 외국으로 이민가요.
한국에 살기 힘들어가지고 부지런하면 살 수 있다니까 세네갈 가서 아프리카 세네갈로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뭐 하기로 했어? 세탁소 하기로 했어. 왜? 얘기 들어보니까 아프리카 쪽에 세탁소 하면 돈 많이 버는 데에서 간 거죠.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외국에 가서 세탁소 해가지고 돈 어마어마하게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TV 나왔었어요. 그죠? 그 나라 전체 세탁 물량의 뭐 70%인가 80%그 사람이 장악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시스템을 가지고 가서 한 거지. 우리나라 시스템 뭐예요? 이거 오늘 맡기고 아침에 맡기고 이따 저녁 때까지 꼭 해주세요. 그럼 해주잖아. 그리고 항상 뭘 해줘? 옷 줄 때. 옷걸이 걸어가지고 비닐 씌워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나라는요, 그걸 이렇게 딱 비닐 씌운 거 찾아가지고 어깨에 딱 메고 가는 게 부의 상징이래. 그 소위 말하는 있는 사람들의 상징이래. 그래서 그걸 탁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간대. 그러니까 항상 그걸 해준 거죠. 그 돈을 엄청 번다는 거지. 제가 그래서 세네갈 가서 세탁소 하려고 이사를 가요. 근데 집 산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민을 가게 되는 거죠. 저 이민 가는데 저한테 뭐라 그래요? 야, 너 6개월밖에 안 됐네. 세금은 내고 가.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해줍니다. 이민 가는 사람한테는 보유 거주 안 따지고 무조건 비과세 해주겠다. 그런 뜻이죠. 자, 이민을 안 가요. 해외로 출국해. 무슨 얘기야? 직장 발령 났어요. 제가 직장이 외국으로 발령 나서 1년 이상 가야 돼. 한 3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외국으로 3년간 나갈 때 혼자 가고 싶겠어요? 와이프하고 애들 데리고 가고 싶겠어? 지금 내가 와이프 입장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 물어본 게 아니잖아. 남편 얘기를 한 거지. 왜 자기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죠? 그죠? 남편은 혼자 가고 싶죠. 혼자. 나만 그런 거예요? 저 같으면 혼자 가고 싶은데? 그 혼자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 혼자 갈게. 그랬더니 와이프가 따라간대.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야. 외국 가면 힘들어. 애들 학교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있어. 말 잘못했죠. 와이프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 거야. 언제 애가 가서 외국에 가서 그걸 보겠어? 여기에 한번 가야죠. 무덤을 한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가기로 했어요. 근데 뭐래? 와이프가 이왕 가는 김에 집 팔고 가자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야? 아주 눌러 앉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팔았어요. 똑같아요. 이것도 이민 가는 건 아니지만 1년 이상 장기간 해외로 출국하게 되면 집을 팔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뭐 해주겠다? 무조건 비과세 해주겠다는 뜻이죠. 자, 근데 조건이, 문제가 이민 가거나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 집이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이민은 당장 가야고 직장 때문에 나가야 되는 집이 안 팔려. 그러면 팔릴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죠. 그래서 못 팔고 나갈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된다?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출국했는데 2년 지나고 팔면 비과세가 안 된다. 혜택을 몇 년간만 주겠다는 거야? 2년간. 그럼 얘는 뭐 나오면 이게 되게 중요하죠. 2년. 그죠? 근데 결론은 이 세 개는 다 뭐랑 관계없어요? 보유도 상관없고 거주기간 관계없이 비과세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는 그 집에서 1년 동안 뭐 했으면 돼요? 살았어. 거주를 하면 돼요. 보유가 아니라 뭐요? 그 집에 1년을 살았어. 그러면 2년 보유 안 했어도 비과세 주겠다.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뭐? 학교를 방문, 학교. 지학상행편. 애가 타 지역으로 진학을 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너무 멀어서 뭐가 힘들어요? 출퇴근이 힘들어. 아니요, 통학하기. 이사 가야죠. 서울에 사는데 애가 강원도 횡성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했어요. 강원도 횡성에 뭐가 있어? 한우가 있죠. 한우조에서 간 게 아니죠. 거기가 뭐 있어? 민족사관고등학교. 그거 뭐 지금 뭐 그래서 민사고 뭐 폐지한다는 얘기 막 나오고 그러죠. 그게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부 잘하는 잘할 뭐 하나 잘하거든. 굳이 걔네가 피해주는 거 없는데 왜 그걸 폐지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 지네가 해주는 것도 없었는데, 그죠? 그 파스트리 우유 만든 그 누군가 그 양반이 자기 사재 털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수백억 들어가지고, 그죠? 근데 등록금 엄청 듭니다. 1년에 뭐 몇천만씩 들어가죠. 천재들만 가는데, 천재들. 얘는 공부 좀 해. 못 가요. 자, 저놈은 타고나기를 공부하려고 이 땅에 왜 태어났어? 역사자 사명을 띠고 왜 공부하려고 이런 애들만 가는데요. 진짜 천재에 가는 거죠. 대단한 애들이죠. 그죠? 그것도 폐지한다죠. 여기서 왔다 갔다 못 하잖아. 이사 가야지. 1년만 그 집에 살았으면 팔고 가면 뭐 해줄게? 비과세 해줄게. 애들은 안 돼요. 애들은 엄마 품에 더 있어라. 그런 얘기고. 질병 치료는 뭐예요? 식구 중에 한 명이 편찮으신데 간호로 해야 돼. 유양을 해야 돼. 물 맑고 공기 맑은 강원도 횡성으로 가신 거죠. 여기서 왔다 갔다 못 하잖아. 그죠? 이사 가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직장 발령 났어요. 서울에 살고 계시는데 거제도로 발령 났어. 여기 출퇴근 못 하죠? 그죠? 이사 가라. 그죠? 대신 뭐는 안 돼요. 사업상 형편 안 돼. 이건 개인 사업자 가는 건 안 되고 직장 발령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학교폭력. 얘가 학교폭력 때문에 전학을 가야 돼요. 그죠? 집 팔고 갈 수 있죠. 자, 얘네들은 특징이 뭐야? 부득이한 경우라 여기서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너무 멀어서 안 돼. 가란 얘기지. 대신 조건이 뭐라고요? 1년 이상 거주한 집을 팔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이사 가야 돼요? 타시군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 서울시 뭐 은평구에서 은평구로 가고 나서 멀어서 못 가는데 인정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으로 갔을 때 이게 전제조건이에요. 시험에 이렇게 내줘요. 동일 시군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이걸 뭘 잘래? 이거 잘래요. 이걸 뭐라고 붙여? 보유 이렇게 붙이죠. 아니고 거주입니다. 거주. 그래서 근데 이거는 보유기 같은데 이게 다거든요. 내용도 안 많고 여기서 문제 내봤자 2문제 못 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용이 뻔한 거지. 얘는 나왔다 그럼 그냥 웬만하면 맞출 수 있어요. 특별히 복잡한 게 없기 때문에 PB 꼬는 게 뻔히 정해져 있거든요. 뭐 이런 거 3년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3년 아니고 둘 다 2년. 그럼 뭐겠어요? 이거 하고 아니면 얘들은 보유 거주 관계 없잖아요. 얘는 그리고 거주. 옛날에 그런 거 나온 적 있어요. 다음 주 거주 기간과 관계 없는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 거주 얘들도 거주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거주와 상관이 없죠. 그럼 거주 기간과 관계 없는 걸 골라라 해서 이 중에 하나 내가지고 나온 적도 있고 그 외에는 없어요. 이게 나올 게 없어요. 문제 형태가. 그러니까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나오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유 기간에 예외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요거가 중요합니다. 1주택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얘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건 뭐 지금 풀 거 없죠. 이건 나중에 이제 다 풀 거예요. 또 깊이 들어가면. 그죠? 자, 미등기는 올해 시험에 2문제 냈어요. 이거를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요새 출제위원들이 참 제가 웃긴 게 문제를 그렇게 좀 합리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부대뽀로 니들 이걸 안 해겠지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요. 종부세 3문제 내고 올해 미등기를 양도 2문제를 냈어요.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거든요. 작년에는 등록세를 3문제 냈죠. 원래 평균 1문제씩 나오는 애들이거든요. 너 걔를 3문제 내고 막 이래요. 웃긴 거지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문제를 낼 게 없으니까 이제 뭐 하라는 겨. 얘들이 이거 1문제 나오니까 이거는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겠지 하고 막 허를 찔러. 뭐 이것도 아니고 웃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올해 이게 나왔어요. 미등기. 29회 때 나왔었는데 올해 2문제는 냈어요. 그죠? 미등기는 그러니까 올해는 안 나오겠지. 올해는 나올 일 없겠죠. 작년에 올해 내년에는 안 나오겠지. 얘는 무조건 왜? 올해 2문제 내고 또 내면 또 나이죠. 왜 이게 엄청 중요한 것도 아닌데 무슨 뭐 우리랑 뭐 신경전하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올해 2문제 냈으니까 내년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니네 허술하게 그런데 허를 찔려서 한 번 더 죽어봐. 이것도 아니고 그죠? 웃긴 거지 그죠? 얘는 그냥 기본만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미등기가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죠? 비과세 하면 당연히 안 해주죠. 근데 예외가 있어요. 이렇게 예외. 그러니까 미등기 제외자산 그래가지고 얘는 지금 깊이 보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면 제가 볼 땐 내년에 이거 나올 일 없기 때문에 내년에 진짜로 그래서 그냥 참고만. 그러니까 얘네들은 미등기인데도 뭔다 제외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등기 친 거하고 똑같이 봐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등기 친 거 똑같이 봐서 이런 식으로 미등기를 하게 되면 그냥 비과세 감면 장기 기본이 다 받을 수 있다. 등기 친 거 똑같이 봐주겠다. 그런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돼요. 그 지금은 얘는 할 건 아니에요, 사실은 내용상으로. 그죠? 그냥 있다. 미등기 당연히 비과세 안 해주죠. 각종 공제 다 안 해주는 게 정상이죠. 그럼 세율 얼마로 가요? 70% 저율적용합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 얘기도 있고 한데 이건 지금 보지 마세요. 그럼 제가 볼 때는 뭐 이거 나중에 뒤에 가서 시험 보기 한 내년 7, 8월, 9월 달쯤 가서 그때 살짝 한번 읽어보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올해는 무조건 안 나온다 보시고. 자, 얘는 양도세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얘가 제일 중요한 거 양도세는 잘 정리하셔야 돼요. 물론 뭐 다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얘가 정리가 돼야 반타작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6문제 막 이렇게 나오니까 무조건 양도세는 그죠?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취득세를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앞에 조금 할게요. 저기 앞쪽으로 가면 몇 페이지가 있냐? 20? 예, 20페이지. 20페이지죠. 취득세. 자, 양도세가 6문제, 5문제 나오고 취득세는 거의 3문제는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뭐 등록세가 많이 나와버리면 얘가 좀 덜 나오는 경향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3문제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취득세와 양도세 합해서 8문제, 9문제 정도 나오는 거죠. 반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세까지 선택하면 11개 나온다니까요, 보통. 그죠? 10개 이상 무조건 나오는 거죠. 항상 얘기하지만 그 3개를 우선으로 해야 돼요.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그죠? 저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겠죠? 제목상.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흐름도락했는데 똑같아요. 부동산 대상 정해주고 이걸 취득을 하면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취득을 하게 되면 누가 세금을 내느냐? 실제 취득한 사람이 세금을 내게 되고 이 세금을 낼 때 계산 어떻게 한다? 과세표준 얼마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다가 몇 %를 곱해 세금을 계산하느냐 그 얘기죠. 그리고 이걸 어떤 식으로 내느냐? 얘는 신고납부죠.
신고 납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에는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가산세 부과해서 추징하겠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고. 자, 대상이 나옵니다. 자, 취득세는 무엇을 샀을 때 세금을 내느냐? 부동산은 무조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토지, 건축물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 이런 것도 있고 임목, 나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회원권 이렇게 얘가 대상이에요. 뭐 이거 근데 외우려고 할 건 없습니다. 일부러. 그죠? 일단 부동산은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그죠? 부동산. 그리고 얘네들은 나중에 알게 돼요. 왜냐면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얘네들은 뭐 원시 취득은 과세 한다 안 한다 할 때 이거 엄청 나오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 알게 돼요. 결국은. 그러니까 부동산 들어가고 얘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있고 나무 하나 서 있는 거 있고 각종 회원권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 그래서 이거 지금 연락하지 마세요. 나중에 뭐 정예외됐다 그러면 외우면 되거든요. 그죠? 뭐 이게 뭐죠? 부동산을 여러분이 부동산 돈 모아서 부동산을 취득했더니 기분이 너무 좋죠. 기분 좋으니까 한 잔 해야 돼. 술 한 잔 해. 한 잔에 해야 되는데 어디요? 한 잔 하니까 안주가 있어야죠. 그래서 어디에? 회를 먹으려는데 회를 사려면 어디 가서 싸? 항구에 직접 가는 게 싸죠. 그래서 얘가 차기선이란 항구에 가서 회는 제일 기분이 무슨 회예요? 광어죠. 광어. 그죠? 광어를 먹는데 광어 자연산은 비싸죠? 우리가 아직 자연산 먹을 능력은 안 돼요. 왜? 중개에서 돈 벌은 다음에 자연산 먹을 거 지금 뭘 먹게 돼? 양식. 그죠? 그죠? 차기선은 항구에서 광어를 양식이라도 그죠? 양식이라도 그 입맛을 보니까 기분이 뭘로 하더라? 골로 가더라. 그래서 골콘승정요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근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죠? 회는 광어가 최고라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회를 안 먹어가지고 저는 이 날것을 안 먹거든요. 저는요. 날것은 못 먹겠어요. 먹어도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쫄깃쫄깃하는데 쫄깃쫄깃 다른 게 더 쫄깃쫄깃하죠. 뭐 그럼 훨씬 쫄깃한 게 많거든요. 그죠? 그 날것은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 희한하더라고. 아무리 먹어보려고 했는데 저는 안 넘어가요. 막 목에서 인식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뎅을 먹거든요. 오뎅 있죠. 어묵. 그게 그냥 사서 전 김에 싸가지고 안주 먹을 때 그냥 병 먹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하는 순위가 당신은 날것을 안 먹는다는 사람이 그 센 걸 먹네. 오뎅 센 거 아니거든요. 그 익힌 거거든요. 식은 거지. 정확히 식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먹거든요. 이렇게 싸가지고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막 처음에는 무슨 저런 사람을 막 먹으듯이 하는 거 어떻게 저런 걸 먹냐고. 지금 같이 먹습니다. 그냥 어묵 사가지고 짬에 그냥 귀찮잖아요. 뭐 하면 그냥 바로 그냥 잘라가지고 찢어가지고 그냥 놓고서나 김 싸서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맥주 한 잔 짱이거든요. 그게 그죠? 그럼 뭐 준비할 것도 없고 딱 좋죠. 그죠? 딱 그렇게 먹으면 되는데 그죠? 오늘도 한 잔 해야 되는데 그죠? 오늘 여러분 대신 제가 가서 오늘 부하라 밤새도록 할 겁니다. 제 오늘 처갓집 기일이 장모님 기일이라 오늘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좀 늦게 가죠. 수업 때문에 늦게 가서 가는데 뭐 준비하고 있죠. 벌써 이제 끝나면 술 먹으려고 막 쫙 지금 세팅해가지고 처제가 다 세팅해놨어요. 가지고 오면은 우리는 뭐 먹고 막 이렇게 그죠? 내일은 또 뭐 내일 점심에는 뭐 사사 굴이랑 뭐 사가지고 뒤에서 뭐 거서 먹고 다 스킬을 잡아놨어요. 그죠? 이제 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죠. 죽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대상 외우지 마시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자, 부동산을 우리 양도세 볼 때 뭐 보였어요? 부동산을 양도하면 세금을 낸다겠죠. 그래서 뭘 양도를 하느냐 그거 배웠잖아요. 자, 취득세는 거꾸로요. 부동산을 뭐 하면 취득하면 내죠. 근데 세법상 어떤 경우 취득한 거로 봐서 취득세 부과할 것이냐 그건데 잘 보세요. 여기 부동산이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동산을 없는데 이걸 취득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뭐예요? 나는 가진 건 부동산 없는데 가진 건 뭐밖에 없어? 돈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 돈 주고 사면 되죠. 그죠? 돈 주고 사면 돼요. 이걸 매매한다고. 이거 있는 사람 얘기잖아. 나는 돈이 없어. 근데 부모님이 땅이 겁나게 많아요? 그럼 취득할 수 있나요? 있죠. 어떻게? 그죠? 증여를 받으면 되죠. 부모님이 나한테 증여를 해줘. 증여를 취득할 수 있죠. 아니면 돌아가시면서 뭐 부모님이 특별히 저한테 원한 관계 없으시면 저한테 주시겠죠? 뭘 받아? 상속을 받아 취득할 수도 있죠. 이건 진짜 있는 사람들 얘기잖아요. 자기가 자수성가 있거나 하기는 여러분 부모님 찬스잖아요. 우린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근데 가진 건 뭐밖에 없어요? 니역거하고 돌삽 하나밖에 없어요. 니역거하고 삽 하나 있어. 그럼 도구로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돼? 니역거에다 돌을 실어가지고 바다를 메꾸는 거예요. 우리가 서해 바다를 가서 메꾸는 거지. 그래서 매립해서 취득할 수 있어요. 메꾸시면 돼요. 어디 가서 메꿔야 돼? 서해 바다를 메꿔야 돼요. 혹시 그럼 나도 한번 메꿔볼까 해놓고 남해나 동해 쪽 가면 절대 매립 못합니다. 그럼 매립 자체가 안 돼. 왜? 조수관만 치고 여기 가서 요즘 매립 못해요. 대한민국 매립은 다 어디에 있어요? 서해안에 있어요. 그죠? 새만금 다 그런 게 뭐야? 그게 다 그쪽이죠. 그쪽 그죠? 매립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이건 근데 여러분 땅은 굉장히 많은데 다 농지밖에 없어요. 지목이 대인 토지를 갖고 싶어요. 그러면 살 수 있지만 어떻게 해서 이거를 형질 변경한다 그러죠? 바꿀 수도 있죠. 그걸 우리가 지목 변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얘네들을 다 뭘로 본다는 거요?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 부과를 한다는 뜻이죠. 근데 매매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상승계 취득이라 합니다. 자, 여러분 승계가 뭐예요? 그 이전에 소유자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넘겨받아 취득했는데 유상의 뜻은 뭐다? 뭔가 대가를 상대방 지불하고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매매가 대표적인 뭐예요? 돈 주고 산 거죠. 그러니까 유상승계 취득이죠. 양도세 할 때 매매는 양도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왜? 양도가 뭐예요? 유상으로 이전하는 걸 양도라고 하잖아. 파는 사람은 양도한 거고 산 사람은 유상으로 취득한 거죠. 자, 얘는 승계 취득인가요? 증여는? 증여는 승계 취득이 아니에요. 승계 취득이잖아요. 왜? 넘겨받았잖아. 근데 돈 주고 안 주고 무상승계. 그죠? 상속은요. 얘도 승계 맞나요? 맞죠. 돌아가신 분한테 넘겨받아 취득하죠. 얘 돈 안 줬죠? 얘도 무상승계입니다. 자, 매립간척은 내가 최초로 바다를 메꿔서 처음으로 취득한 거니까 얘를 뭐라 그래요? 원시 취득이라고 그래요. 얘는요, 기존에 있는 지목을 변경했어. 근데 보세요, 여러분. 소유권의 변동이 없어요. 여러분, 농지 가지고 있던 걸 지목이 대인 토지로 형질을 변경한 거죠. 소유권 변동 없죠. 실질적 취득은 아닌데 이걸 변경하면 농지보다 대인 토지가 더 비싸잖아요. 가격이 올라가잖아. 그럼 그 올라간 만큼을 취득을 안 했는데도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래요. 그래서 간주 취득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 취득은 아닌 거지. 그죠? 그래서 이게 다 우리 말하는 취득세 가장 기본적인 취득의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이런 거죠. 매매는 이제 아까 똑같이 우리가 했던 거예요, 앞에서. 매매는 얘가 이렇게 부동산을 샀어요. 그럼 누가 취득한 거예요? 얘가 취득한 거죠. 우리 앞전에 양도할 때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 얘 입장에 얘기한 거고 지금은 반대로 얘가 유상 이전이니까 유상 취득인 거죠. 그죠? 교환도 마찬가지. 물물 교환이니까 동시행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둘 다 취득 양도 해당되니까 똑같이 유상승계 취득이고. 현물 출자 마찬가지죠. 이렇게 했는데 누가요? 얘는 파는 거고 뭐요? 이 법인은 현물 출자 형식으로 취득한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대물 변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이 가는 거니까 특별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제목만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상속은 무상이죠? 이렇게 해서 얘가 소유권 줬다. 5억 주고. 자, 그럼 잘 보세요. 우리 했던 건데 자, 이 중에 갑, 을 중에 누가 피상속인입니까? 갑이 돌아가신 분이라겠죠?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 갑이 피상속인이세요. 그죠? 얘는 뭐예요? 상속인이에요. 자, 여기서 발생된 세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부터 내야 돼요? 상속세 누가 내요? 얘가 내야죠. 돌아가시니까 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얘분 내야죠. 자, 등기 치려면 또 뭐 또 내야 돼요? 취득세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되죠.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 내면 등기해 주는 게 아니라겠죠. 그건 상속세는 국세니까 내는 거고 등기하려면 무조건 뭘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상속받으면 상속세도 내고 등기하려면 취득 두 개를 내는 거지. 증여도 마찬가지죠. 증여 받으면 증여세 내고 그리고 등기하려면 뭐? 취득세 이렇게 두 개를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무상승계 취득이잖아. 그러니까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해도 뭐라? 무상승계 취득이니까 등기 칠 때 뭐 내라? 취득세 내고 등기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인 얘가 등기 치려면 취득세 내고 상속세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증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똑같죠? 이렇게 갔는데 이제 마찬가지죠. 얘를 뭐라 그래? 증여자. 얘를 뭐라 그래요? 수증자라고 그래요. 그죠? 얘는 증여한 사람이죠. 얘는 증여를 받을 숫자잖아요. 받은 사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계속 나오죠. 증여자, 수증자, 그러면 받은 사람. 자, 그럼 얘도 세금 뭐 내야 돼요? 증여세 내고 등기하려면 취득세 누가 냅니까? 둘 다. 얘가 내야지. 얘가 지 앞으로 등기하니까 취득세 얘가 내는 거고 받은 애가 증여세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다 내는 거예요. 준 사람은 납세 의무가 없죠. 받은 사람이 다 내는 거. 그죠? 요게 이제 그런 형태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취득의 구분은 이렇게 나. 취득은 이렇게 크게 두 개 나눠. 사실상의 취득과 취득의제, 간주의제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득을 안 했는데 너도 취득한 거로 봐주겠다 이런 뜻이죠. 자, 사실상의 취득은 다시 승계 취득과 뭐로 나눠요? 원시 취득으로 나뉩니다. 자, 승계는 어떻게 나눠요? 대가를 주고 아니면 공짜에서 유상승계와 무상승계로 나눕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상승계 대표적인 건 매매, 교환 이런 것들이고 무상승계는 두 개 배웁니다. 상속하고 증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상속, 증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상속, 증여로 취득하더라도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 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상승계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식을 효자로 만들려면 여러분의 자식을 효자로 만들려면 상속과 증여 중 무엇을 해줘야 돼요? 내 자식을 효자로 만들려면 여러분 재산을 상속을 해줘야 돼? 증여를 해줘야 돼? 상속을 해줘야 됩니다. 증여해주면 먹고 떨어집니다. 이놈이. 증여 뜻이 뭐야? 나는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내 재산 전 재산이 자식한테 간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 자식이 내 생각처럼 나를 저겨줍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상속을 해주셔야 돼. 상속은 뭔 뜻이야? 내 재산이 언제 넘어간다는 얘기야. 나 갈 때지. 그럼 쥐가 나한테 상속 받으려면 잘해야지. 그죠? 그래야지. 나한테 잘못 보이면 알았어? 너 그런 식으로 한다 얘기지? 나 죽을 때 뭐라고? 나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할애하겠다. 이러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속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 효자가 되는 거예요. 다 줘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요 뉴스 많이 보셨죠? 아버지가 자식한테 전 재산을 주고 아들이 부양하는 목적으로 줬는데 아들이 부양을 안 하니까 아버지가 소송을 걸었어요. 얘가 나 부양 안 한다. 자식인데 상속 재산 줬는데 증여했는데 아버지 졌어요. 왜? 그 부양하겠다는 게 무슨 구두로 한 거잖아요.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졌어요. 아버지 그냥 그 다 재산 다 주고 자식한테 의절당한 거예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세상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려면 이걸 해주셔야 돼요. 정 안 되면 증여하려면 조금만 해줘. 그죠? 얘가 나한테 받을 게 있다는 걸 느껴야지 나한테 잘한다니까. 그래 아버지 이거 전화하다가 아버지가 재치기 한번 하면 얘가 시골에 내려온다니까. 아버지 뭔 일 있으시냐고. 그죠? 증여해주면 아버지가 아우 약 좀 드세요. 끝. 안 와.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해주셔야 돼요. 잘 생각하시고. 그죠? 원시는 뭐 있어? 자 이런 거 있죠. 토지를 매립간청 받아낼 거예요. 그리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도 원시로 봅니다. 여러분 이거 공법 배우시면 건축법에 건축법에서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5개를 배우거든요. 그 중에 우리 세법에서 원시로 보는 건 2개예요. 신축하고 재축만 원시 취득으로 봐요. 이건 되게 중요한 개념인 게 뒤에 가서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중에 이제 뭐 개축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증축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뭐 증축과 개축하고 재축은 차이점이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시겠죠. 근데 개축은 아니고 세법은 뭐만? 신축하고 재축만 원시 취득으로 본다. 그죠? 나중에 배웁니다. 뭐 개축과 재축의 차이점, 뭐 천재지변이 아니야 해가지고, 아이고, 왜 이런데? 자 이렇게 배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를 제조줄이 건조한데 이것도 원시로 봅니다. 자, 이 무슨 얘기예요? 얘가 자동차를 자 차량이 있어요. 자 K7이 있다. 그럼 이걸 원시 취득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누가 원시 취득하는 건가요? K7은 만드는 사람이죠. 어디? 기아 자동차. 기아에서 K7 한 대를 조립을 하게 되면 걔는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 한 대 조립할 때마다 원시 취득이 되는 거죠. 선박을 건조한데, 그죠? 현대중공업에서 선박 하나를 건조했어? 무슨 취득이에요? 최초 취득이다. 그냥 원시 취득인데.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얘네들 원시 취득하면 얘는 과세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거죠. 차량 등을 제조줄이 건조하게 되면 세금을 부과를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언뜻 보면 기아나 자동차 제조회사에 혜택을 주는 것 같잖아요? 아니고요. 자, 기아에서 K7은 4천만 원에 팔기로 했어. 매매가를. 근데 정부에서 야, 니네 원시 취득 한 대 할 때마다 취득세 200만 원씩 내. 그럼 기아는 내야죠. 왜? 그래 차를 팔아먹으니까. 그럼 기아 차에 얼마 팔아요? 4,200에 팔겠지. 이렇게 팔아버려. 그럼 결론. 요 200은 기아에서 냈는데 결국 누구한테 전가되는 거야? 소비자한테 전가돼 버리죠. 그럼 우리가 다 내야 돼요. 거기다 우리는 또 뭐 내야 돼요? 4,200에 대한 유상승계 취득으로 취득세를 또 내야지. 그럼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원시를 과세하게 되면 소비자한테 전가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원시는 과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 4,000은 우리가 뭐 할 때? 우리가 승계 취득할 때만 부과한다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나면 항상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가 나면 뭘 기억하셔야 돼? 원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승계 취득에 하나여 과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수십 번 나옵니다. 앞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고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차량, 기계장비, 선박, 원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원시는 과세. 이렇게 외우지 마시라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 이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요. 의제.
왜 그러냐면 딱 봐도 실제로 취득 안 했는데도 네가 취득한 걸 본다. 그러니까 얘는 중요하죠. 그 종료는 나중에 반드시 외워야 돼요. 왜? 이게 막 여기저기 막 양다리 세다리 막 걸쳐 있어요. 이것만 보면 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죽어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4개가 있어요. 토지, 지목변경, 건축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요게 뭐예요? 간주 취득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토지 지목변경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얘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목이 전다병을 가지고 있다가 얘가 지목을 뭘로 바꿨어요? 대로 바꿨어요. 그죠? 이걸 이제 우리가 지목이 뭐가 됐대요? 변경이 됐어요. 자, 이게 갑 거예요. 얘는 누구 거예요? 얘도 갑 거죠. 그죠? 왜? 이게 지금 사고 판 거 아니죠? 소유권 변동 없고 뭐만 바뀐 거야? 지목만 바뀌었어요. 그럼 어느 게 더 비쌉니까? 일반적으로? 대가 더 비싸죠. 그럼 얘가 이때 1,000만 원 했는데 지목이 바뀌니까 4,000이 됐어. 그럼 얼마가 증가됐어요? 3,000만 원이 증가된 거죠.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네가 이걸 진짜로 사고 판 건 아닌데 지목을 바꿨더니 금액이 이만큼이 가액이 뭐가 됐어? 증가가 됐어. 그러면 요 3,000만 원만큼은 실제 산 건 아니지만 취득한 거로 간주해서 요 3,000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간주 취득 뜻을 이해해야 돼요. 실질적 취득은 아니잖아. 근데 이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된 만큼도 취득으로 간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목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개조하거나 수선하거나 그죠? 아니면 차량 등의 뭐라 해서 종료 등을 변경했어.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예, 이게 중요해요. 가액이 증가돼야 돼요. 가액 증가가 안 되면 취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 남는 게 있어야 나도 세금을 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종료 변경 이런 것들 있죠. 자동차 종료 변경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죠. 뭐 대표적으로 차가 이렇게 있다. 자동차가. 그죠? 자, 이게 뭐 같아요? 무슨 차 같아요? 제가 그래놓고도 그죠? 제 그림 이해 못하죠, 그죠? 그렇지, 스타렉스. 역시 누군가 알아줄 줄 알았어요. 내가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이걸 하면 다들 버스다 막 이상한 얘기 하던데 스타렉스 봉구차예요, 봉구차. 쉽게 말하면 그죠? 자, 근데 여기다가 이건 뭐예요? 봐봐, 이 사람이 보는 눈이 있는 거야. 한 번 딱 눈이 튀니 금방 알아보잖아. 엠브란스잖아. 누가 봐도 삐뽀삐뽀 여기 십자 딱 있으면 이게 지금 바로 봐야 엠브란스죠. 일반 승합차를 뭘로 바꾼 거예요? 엠브란스로 구조 변경한 거죠. 그럼 얘가 자동차를 새거 사로 판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있는 거죠. 그러면 일반 자동차가 승합차가 엠브란스 바뀌면 얘가 가액이 증가되거든요. 왜? 여기 설비 같은 게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종류 변경 이런 뜻입니다. 그죠? 야, 올해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림을 이게 딱 보고 2개 다 맞춘 사람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죠? 제가 원래 그림을 진짜 못 그리는 게, 제가 습자지 아시죠? 습자지 모르세요? 이렇게 베끼는 거. 거기다 그림을 슬쩍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옮겨서 그리면 원본하고 그림이 틀려요. 난 습자지를 베꼈는데도 그림이 틀려. 내가 대단한 실력이죠. 제가 미술을. 근데 그림은 진짜 못 그려요. 희한하더라고. 우리 식구들이 그림 다 잘 그리거든요. 아버님 해서 막, 사촌 동생들은 옛날에 막 무슨 대회 나가서 상도 타고 막 그랬어요. 미술 그래가지고. 근데 유일하게 그림 못 그리는 게 저예요. 저는 똥손이 완전히 이게 안 돼요. 그림 그래도 알아보지 못해 사람들이. 옛날에 이거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게 뭐 같아요? 예? 봐봐, 계속 맞추잖아. 여기 훌륭하다니까. 막 나이탈해. 어떤 사람이 돌아버리겠다. 이거 키포인트가 이거 아니요. 굴뚝 연기라는 거 공장이지. 이번에 잘 되실 것 같아요. 야, 3연속 그죠? 진짜. 갑자기 제가 막 오늘 기분이 막 그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가 돼요? 이게 중요해요. 가액이 증가되면 이만큼을 취득으로 간주한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가 뭐야?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과점주주는 제가 기본 개념만 딱 설명하고 마칠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거는 다 공부할 건 아니에요. 내용만 설명할게요. 이거 나중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자, 과점주주라는 건 이런 얘기예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몇 프로? 50%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걸 뭐라 그래요? 과점주주라고 그래요. 몇 프로? 50% 초과예요. 50은 과점주주가 아니에요. 50% 초과되면. 자, 그럼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A라는 법인인데 이 법인을 설립을 해요. 그죠? 그럼 설립하는데 이 사람이 여기다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주가 됐어요. 근데 지분이 얘가 60%예요. 그럼 얘는 무슨 주주예요? 50% 초과했죠? 그럼 무슨 주주예요? 과점주주예요. 그런데 이 A 법인을 설립하면서 부동산 10억짜리 부동산을 뭐 했어? 자, 법인 설립하면 사무실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면서 부동산을 산 거죠. 그리고 갑은 그 법인에 투자해서 지분이 60이 돼서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이 부동산을 실제 취득한 건 누구예요? A 법인이죠. 근데 갑은 그 법인이 뭘 샀어요? 주식을 샀는데 하필 지분이 얼마가 된 거야? 50% 초과돼서 과점주주가 된 거죠. 그럼 이 세법은 그럼 어떻게 한다? 네가 이걸 직접 산 건 아니지만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무슨 주주가 되었으니 과점주주가 되었으니 네가 이걸 산 건 아니지만 60%만큼 취득한 거로 너도 뭐해서 간주하겠다. 그럼 갑한테 저 10억의 몇 퍼센트 60%인 6억만큼을 뭐 한다는 거야. 얘가 실제 산 건 아닌데도 취득으로 간주해서 얘한테 뭐 하겠다는 거야. 6억만큼 취득세 부과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갑 입장에서 맞죠? 실질적 취득은 아니죠. 주식을 샀는데 그 비율만큼 취득으로 간주해서 얘한테 부과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과점주주는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뭐 실제로 계속 나왔었고 어떤 식으로 출제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50% 초과할 때 얘가 왜 간주 취득인지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갑은 그러면 60%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얘는 세금을 안 냅니다. 왜? 이제 이걸 배우죠.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 과점주주가 되면 과세를 안 해요. 최초 설립할 때 과점주주가 되면 이게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온 지문이죠. 왜냐면 설립할 때는 60%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전체 자본금의 60%를 댔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그 법인이 그 돈 가지고 부동산을 샀는데 여러분들 세금 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건 투자라고 하는 거야. 투자. 여러분이 투자한 거지. 투자 뜻이 뭐예요? 사업하다 잘못되면 거지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너는 잘못되면 그 자본금 다 날리는 거니까 그냥 최초는 투자를 봐서 그 돈으로 산 거니까 이때는 너한테 세금 부과를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나오죠.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립할 당시는 과점주주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이런 거죠.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과점주주. 얘는 전체 그래요. 이런 얘기 보세요. 법인을 설립할 때 지분이 40% 했어요. 과점주주이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여러분 주식을 추가로 샀어요. 20% 사서 얼마가 됐어? 60%가 됐어. 자, 그럼 무슨 주주예요? 과점주주. 50% 넘었죠. 그러면 얘가 과점주주 아니었다가 처음으로 과점주주가 됐죠? 이때는 어떻게 한다? 이 60% 전체 지분을 취득으로 본다. 그런 뜻이죠. 처음으로 과점주주가 되면 그 지분 전체를 취득한 거로 봐요. 시험은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해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얼마를 이렇게 나오죠. 시험 볼 때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설립할 때 40인데 추가 취득해서 60이 됐대.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뭘 판단하셔야 돼? 얘가 최초 과점주주라 이걸 판단해야죠. 그럼 최초니까 얼마? 전체 지분. 그러니까 40에서 70이 됐다? 마찬가지죠. 이때도 최초잖아. 이때는 얼마? 70. 그죠? 전체 지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설립할 때는 과세하지 않고 최초로 되면 전체 지분을 과세하고 이런 거죠. 마지막 하나. 재차. 재차는 뭐겠어요? 이 의미가 뭐예요? 원래 과점주주였던데 아니었다가 다시 된다 이런 뜻이겠죠. 재차라는 의미는. 그죠? 이런 거예요. 보세요. 얘가 60%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주주예요? 과점주주였죠, 여러분이. 근데 지분을 팔은 거야. 팔아가지고 40이 됐어. 과점주주 아니죠. 그리고 주식을 또 산 거야. 또 사서 30%가 됐어. 취득했어. 70이 됐죠. 그럼 얼마? 10%. 자, 보세요. 이때는요, 과점주주였다가 아니었다 다시 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재차 과점주주라고 그래요. 이때는 어떻게 한다? 그 이전의 과점주주 지분 있죠, 여기. 이거보다 증가분을 과세합니다. 몇 프로 증가됐어요? 10%. 자, 그럼 이건 보세요. 얘가 60이었다가 40 됐다가 55가 됐어요. 그렇죠? 이때는 얼마를 취득으로 간주할까요? 자, 일단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얘는 재차 과점주주인가요? 아닌가요? 재차의 뜻은 뭐예요? 과점주주였다가 아니었다 다시 되는 게 재차죠. 55%도 과점주주잖아요. 왜? 50% 초과되면 과점주주죠. 과점주주였다가 아니었다 다시 됐으니까 재차 맞죠?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재차는 맞는데 과세는 안 해요. 왜? 그 이전의 과점 주주보다 증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지. 증가 안 됐잖아. 그리고 얘가 같은 회사 법인인데 그 전에 60%까지 세금을 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내지 말라는 거지. 이미 거기까지 냈으니까 그거보다 증가됐을 때 증가분만 과세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얘기예요. 과점 주주는. 물론 이거 말고도 막 쭉쭉쭉 내용이 더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배울 건데, 자, 오늘은 이 과점 주주가 왜 간주 취득을 하는지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나는 주식을 샀는데 직접 부동산 산 건 아닌데 그 주식 지분만큼 너도 취득으로 간주해서 나한테 세금 부과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처음으로 내가 그러니까 설립할 당시에 과점 주주가 되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처음으로 과점 주주가 되면 그 전체 지분만큼을 취득으로 간주해서 과세한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 재차는 뭐예요? 과점 주주였다가 아니었다 다시 되면 무조건 과세되는 건 아니고 그 이전 직전 과점 주주 지분보다 뭐 증가되었을 때만 취득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요건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엄청 중요하고. 요거 말고도 좀 세부적인 내용이 더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뭐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요게 된다. 결론은 아까 네 가지 간주 취득 종류 4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토지 지목 변경, 건축물 개소,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 해서 가액이 증가가 돼야 되고, 그리고 예, 과점 주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의 형태 이렇게 잘 정리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납세 의무자 하고 이렇게 정리하겠어요. 이거 하고 재산세 정리하고 나머지 이렇게 가겠습니다. 보시고 요새 날씨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시고, 요새 감기 걸리면 병원도 못 가요. 주변에서 뭐 무슨 다 이상한 코로나인 줄 알고 다 기침만 했다면 다 막 째려봐요. 안 걸리는 게 최선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